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복을 이용한 요리를 만들 건데요. 살아있는 활전복이든 냉동실에서 잠자고 있는 좀 오래된 전복이든 상관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요리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복죽을 비린맛 없이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과 반찬이나 술안주로도 좋으면서 냉장실에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전복장을 만드는 법,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배워두시면 여러분 가정 혹은 지인의 냉동실에서 미라가 되고 있는 전복들을 맛있게 부활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만드는 순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전복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전복장이 완성되는 동안 전복죽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전복은 제가 오늘 촬영을 위해서 바로 사온 거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늘 요리는 꼭 이렇게 살아있는 싱싱한 전복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냉동실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는 그런 전복이 있다면 그 전복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이렇게 싱싱한 전복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전복은 냉동 전복이었든 살아있는 전복이든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칫솔을 이용해서 세척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복의 살 부분만 떼가지고 사용할 때는 상관없지만 전복장 같은 경우에는 껍질채 한꺼번에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과 껍질 쪽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 흐르는 수돗물에서 씻는 게 제일 좋아요. 먼저 전복 안쪽에 흡착판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깨끗하게 문질러 주시고 옆에 테두리 부분, 요 폭 들어간 부분도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너무 강한 솔로 세게 문질러 버리면 살에 상처가 나서 안 좋으니까 너무 그렇게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지르다 보면은 흡착판 색깔이 약간 밝게 변하면서 미끌미끌하던 게 없어지거든요. 그때까지만 살살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집어서 껍질 부분도 잘 한번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가볍게 씻어주시면 돼요. 얼어있는 전복도 세척하는 건 똑같아요. 나머지도 전복 씻어주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 현재 이 전복의 사이즈는 1kg당 15마리 정도 들어가는 15mm, 16mm 정도로 불리는 전복 사이즈입니다. 전복은 그렇게 구분해요. 1kg에 몇 마리가 들어가느냐, 15mm 그러면 15마리 정도, 20mm 그러면 20마리가 들어가는 거죠. 20마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전복은 더 작아지는 거고 1kg당 가격도 점점 다운이 됩니다. 만약에 10m, 8m 그렇게 전복이 사이즈가 점점 커질수록 1kg당 가격은 상승을 많이 하게 됩니다. 15mm 정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가정에서 드시기에 넉넉한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그런 사이즈 같아요. 전복장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넉넉하고 깊은 냄비 준비해 주시고요. 전복장을 위한 간장을 먼저 만들어야죠. 꽉 채웠을 때 200ml가 되는 계량컵입니다. 꼭 이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전복이 몇 마리인지 전 모르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전복장을 위한 간장 레시피는 비율만 맞으면 되니까 양 조절은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간장 하나 가득 넣어 주시고요. 미림 절반, 100ml가 되겠죠. 청주 절반, 설탕입니다. 절반 넣어주시고요. 단맛이 싫으신 경우에는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얼추 절반 정도 넣어주시고 물 3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3개. 들어가는 부재료는 간단한 편입니다. 대파 줄기 부분으로 큼지막하게 잘라서 몇 조각 넣어주시고요. 청양고추 2개 넣겠습니다. 이 정도 넣어주신다고 해서 매운맛이 나진 않습니다. 뒷맛도 좀 깔끔하게 해주고 혹시 모를 비린맛이 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좀 막아주고, 생강은 요만한 사이즈로 2조각 정도 그냥 얇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불 켜시고 설탕이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한번 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설탕이 타버리죠. 이제 한 소끔 끓여주시면 돼요. 끓기 시작하면 1분 정도 강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1분 정도 끓였으면 화력을 줄이시고요. 씻어놓은 전복을 하나씩 넣습니다. 넣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우르르 넣지 마시고 하나씩 넣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만드신 이 간장 소스의 양에 맞추어서 전복이 잠길 정도로 그 정도의 전복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복은 분명히 잠겨야 돼요.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딱 8마리 들어갔네요. 이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화력을 키우시고요. 다시 끓기 시작하면은 화력을 아주 약하게 줄입니다. 뽀글뽀글 끓는 것이 아니라 간장물이 회전하면서 살살 끓을 정도로 그 정도 화력을 맞추신 다음에 20분 정도 은근하게 삶으시면 돼요. 전복장이 완성되는 동안 전복죽을 끓여야 되니까 작은 화력으로 옮겨서 계속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복을 손질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만들 죽은 2명이 넉넉하게 먹어야 되니까 큰 거 2마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하나로 죽 한 그릇은 만들어야 전복 맛이 진하게 나옵니다. 숟가락을 이용해서 살과 껍질을 분리하도록 합니다. 전복을 보시면 껍질이 뭉뚱한 부분이 있고 벌어지면서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부분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고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잘 잡아주십시오. 들고 해도 되는데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도마에 내려놓고 움직이지 않게 딱 잡아주신 다음에 숟가락을 뒤집어서 껍질과 살 사이에 이렇게 밀어 넣으신 다음에 한 번에 떼려고 힘주지 마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톡톡톡 칩니다.
뚝 떨어져요. 그때 다 띄지 마시고 숟가락 빼시고 전복을 딱 든 다음에 살 부분을 살짝 당겨 보면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살덩어리는 껍질하고 떨어졌지만 내장 부분이 아직 살과 껍질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내장 부분만 싹 감싸주신 다음에 살 부분만 잡고 빠르게 당깁니다. 뚝 떨어지거든요. 그때 살을 그냥 떼내시면은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장을 떼내시는데 이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내장 끝을 이렇게 딱 잡으시고 껍질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당기시면은 내장이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자, 한 번 더 날카로운 날개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내려놓고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잘 잡아준 다음에 숟가락을 뒤집어서 껍질과 살 사이에 집어넣고 톡톡톡 치다 보면 뚝 떨어지죠. 숟가락 놓고 전복 들고 살짝 당긴 다음에 내장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감싸주고 살 부분만 똑 당기면 떨어지고 그대로 당겨서 살을 분리한 다음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내장 끝을 잡아주고 껍질 방향에 맞추어서 동그랗게 돌리면 내장이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쉽죠? 죽 만들 거니까 껍질은 필요 없습니다. 버리고요. 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전복에 이빨 부분이 있습니다. 전복은 다시마 같은 걸 많이 먹고 자라죠. 다시마를 뜯어먹는 이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딱해요. 잘라내셔야 됩니다. 여기 색깔이 좀 특별하고 뭔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잘라내주시고요. 이렇게 뭐 이것도 먹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저는 안 먹어요. 그냥 이대로 바로 얇게 썰어줍니다. 뭐 두껍게 썰어도 괜찮고요, 얇게 썰어도 괜찮고요. 여러분 취향에 맞추어서 썰으시면 됩니다. 저는 전복이 눈에 확 보이는 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써는 편입니다. 또 이렇게 썰어서 넣어야 아, 전복이 들어갔구나 라고 먹는 사람도 금방 알겠죠. 자, 썰어놓은 전복 잘 담아주시고요. 전복죽엔 당연히 이 내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쓸개거든요. 이것이 뭐 맛이 안 좋다, 쓰다, 그래서 버려야 된다, 뭐 괜찮다, 그냥 먹어도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전복죽을 끓일 때는 잘라내지 않고 그냥 통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전복 내장 무침 같은 난로에서 먹는 그런 걸 드실 때는 잘라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익혀서 하는 요리에는 그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칼을 이용해서 잘게 다진 다음에 죽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도마에 칼자국이 미세하게 나면서 전복 내장 어떤 즙이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도마를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도 비린내가 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계속 비린내가 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실 때는 가위를 이용하겠습니다. 전복죽 끓일 팬 위에다가 잘게 잘라주세요. 그냥 전복 내장에서 즙이 흐르면서 빠질 건 다 빠지니까 칼로 잘게 다진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요. 도마에 한번 베인 그 전복 비린내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가위로 이렇게 잘게 잘라서 하시는 게 편해요. 다진 마늘입니다. 밥숟가락으로 절반 정도,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참기름 밥숟가락으로 2개 정도 넉넉하게. 불 켜시고 전복 내장에 참기름과 마늘을 넉넉하게 넣고 먼저 볶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비린맛도 제거하고 전복 내장의 어떤 구수한 맛도 잘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때 화력이 너무 세면은 다 타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약한 불로 볶으시는 게 좋습니다. 와, 냄새 끝내줘. 한 30초 정도 볶은 다음에 잘라놓은 전복살 넣어주시고요. 잘 볶아줍니다. 여기서 멈춰버리고 그냥 술안주 해도 되겠습니다. 30초 볶았으면 일단 불을 끄시고요. 자, 밥을 넣어줍니다. 찬밥이든 얼어있는 밥이든 상관없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밥을 지을 때 해초를 잘게 잘라서 넣어주기 때문에 밥 색깔이 이렇습니다. 넉넉하게 2그릇 만들 거니까 한 2공기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죽을 끓일 때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지니까 욕심부려서 밥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좀 더 넣을까? 불 켜시고 지금 뭐 불을 껐다 켰다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빨리빨리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하실 때는 빨리빨리 진행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재료 더 추가하고 막 이럴 때는 화력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밥 넣으려고 어떻게 하다가 이게 타버릴 수도 있으니까 잘 볶아줍니다. 그냥 바로 물을 넣고 끓이는 죽과 이렇게 한번 볶아준 다음에 끓이는 죽은 나중에 맛이 확실히 달라요. 한 2분 정도 볶아준 다음에 물을 넣으시는데 한 번에 많이 붓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부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죽의 농도가 나올 테니까. 약간 된 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좀 묽은 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조금 넣어보시고 잘 풀어주시고요. 물을 조금만 넣고 빨리 끓여서 밥을 좀 퍼지게 한 다음에 취향에 맞춰서 물을 더 추가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끓어 넘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강한 화력으로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코팅팬을 사용하시면 괜찮은데 일반 팬을 사용하신다면 바닥에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저어주시고요.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소금을 넣으면 안 됩니다. 물을 얼마큼 더 넣을지 모르니까 다 완성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전복죽도 끓고 전복장도 끓고 냄새 끝내줍니다. 그냥 냄새만 맡으면서 술 먹어도 되겠네 그냥. 아우, 혹시 밖으로 좀 튀면은 빨리빨리 닦아주세요. 특히
특히 남편분들 이런 거 안 닦고 요리하면은 요리해주고도 욕먹어요. 지금 한 7분 정도 끓인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물을 계속 추가해서 물은 약 한 800ml 정도 들어갔네요. 밥알이 씹히는 그런 죽을 원하신다면 지금 딱 맞고요. 좀 더 부드러운 죽을 원하신다면 물 조금 더 넣고 조금만 더 끓이시면 되죠. 자, 불 끄겠습니다. 그 사이에 전복장도 완성이 됐네요. 전복장도 불 끄고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요. 소금 넣는 양이야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두 군데로 잘 나눠서 담겠습니다. 이런 건 원래 만든 사람이 많이 먹는 건데. 깨 조금 뿌려주고요. 마무리로 참기름 살짝만. 전복 내장을 갈아서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파란 그런 색깔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먹다 보면 잘 익은 전복 내장에 알갱이가 씹히거든요. 그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비린맛이 절대 나지 않는 안전한 전복죽입니다. 만들기 어렵지 않죠? 전복장은 담아보겠습니다. 사실 원래 전복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짜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장이니까 짭짤하게 만들어서 반찬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술안주도 겸하기 때문에 짜지 않게 만드는 편입니다. 대파하고 고추 는 담아주시고 생강은 아무도 안 먹죠. 국물도 쭉 부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전복장은 충분히 식힌 다음에 통에 담으실 때 전복이 충분히 잠기도록 국물까지 다 담으신 다음에 뚜껑 잘 밀봉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최소 일주일 이상은 상하지 않습니다. 차갑게 식혀서 먹는 것도 맛있고요. 냉장고에서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숙성이 돼서 맛이 좋아지고 씹히는 식감도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쫀득거리면서도 부드러움이 동시에 일어나요. 지금 먹을 때랑 이틀 뒤에 먹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맛이니까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만들기 어렵지 않죠. 자, 방금 만든 전복장과 전복죽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양을 줄여서 짜지 않도록 만든 전복장이라 반찬으로도 좋지만 사실 술안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장을 듬뿍 넣은 전복죽.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목에 쌓여있는 먼지를 걷어내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이 조금 들어간 물을 주세요. 곡차. 기다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해주셔서. 쓸려 내려간다. 전복장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먹어. 네. 이거는 내장도 같이 한 거야? 통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복의 맛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지. 먹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젓가락으로 살짝 드러내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내장이 아름답게 붙어 있습니다. 어구야. 내장 진짜 고소하다. 전복은 익혀야 맛있는 거야. 회로 먹으면 몰라 이런 거. 나도 회는 이렇게 익혀서 먹는 게 좋더라. 죽도 먹어봐. 맛있어. 약간 되직하게 했거든. 난 너무 울근 죽은 별로 안 좋아해서 전복 내장이 알갱이가 씹힐 거야. 고소해. 전복 내장 싸고 있는 맛부분이 익으면 좀 쫄깃쫄깃하거든. 근데 다져버리면 그걸 못 느껴. 뭐 만드는 사람 맘이지.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 자꾸 입을 헹궈줘야 돼. 그래야 맛을 느끼는 거야. 많이 먹어. 네. 이 전복 내장이 끝내주게 맛있네 오늘. 죽에다가 조금 얹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맘대로 드세요. 정말 맛있어. 더 맛있어? 많이 먹어. 정말 맛있어 진짜. 이 간장이 나중에 남잖아. 그럼 이 간장을 팍 졸여 진하게 만들어 놓고 양념 간장으로 쓰면 괜찮아. 이게 어쨌든 전복이 다 맛이 우러나온 거잖아. 그렇지. 전복알이 크니까 너무 좋다. 그냥 전복을 잘게 잘라서 넣는 데 있는데 난 싫어. 진짜 전복을 많이 넣어주면 전복 이걸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썰어. 근데 전복 아닌 다른 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못 알아보게 막 자르는 거야. 간장 넣으니까 더 맛있어? 훨씬 맛있어. 어디 한번. 이거 뭐야 이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천천히 먹어.